어디라도 걷는 남자 호알라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산책하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. 어제 라방에 그 우리 춘자가 챗GPT 춘자가 준 자료 가지고 라방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딥하고 어려운 내용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. 그래서 반 정도만 어제 라방에서 이제 같이 소통을 해보고 그 내용으로 반은 남겨뒀죠.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보다 어쨌든 오늘 라방의 나머지 내용을 같이 또 이야기하고 소통해 볼 거니까 그 얘기보다는 다른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지금 요즘 많이 또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,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? 파이가 G12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과 동시에 어떤 얘기가 또 도냐면, 이 파이가 구분이 된다. 쉽게 말해서 이제 구분이 될 것이다. 거래소를 통한 파이는 예를 들어 G12가 되면은 그 파이는 G12 가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파이, 그 파이, 락업된 파이, 또 빠숑님의 어떤 의견에 의하면 200% 락업, 온체인 락업이 200%가 맥시멈이잖아요. 그래서 온체인 락업 걸었던 그 200% 락업한 그 파이 양,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 구매를 해서 파이오니어가 파이오니어 지갑으로 옮겼을 때 그 200%까지가 온체인 락업 파이잖아요. 그래서 그 파이까지만 G12 가격으로 인정해 주거나 그 코어팁에서 가격을 스테이블한 가격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 가격으로 파이를 이제 측정해 준다. 아니다.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. 어떻게 그 많은 파이 이동과 그거를 구분해 내느냐.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분분합니다. 의견이 많이 분분해요. 그래서 어떤 분 얘기에 의하면은 기술적으로 코드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다,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 계시고, 혹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그게 지금 많이 화두되고 있어요.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.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.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몇 년 전부터 파이를 믿고 채굴을 해온, 쉽게 말해서 이제 진성 파이오니어들 하고, 지금 거래소에서 쉽게 파이를 산 사람들, 혹은 늦게 스타트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거나 자금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어렵게 채굴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를 쉽게 이렇게 취득한 거는, 똑같이 취급하는 거는 이거 너무 형평성이 떨어진다. 이거는 분명히 차별화를 줘야 되는 게 맞다.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, 그거 어떻게 구분 짓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네. 저도 사실 궁금한 거는, 그 기술적으로 파이 하나하나당 일련 번호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트랜잭션과 막 혼재돼 가지고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잖아요, 여러분. 채굴한 파이를 거래소에 예를 들어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파이를 또 샀다가 이렇게 해서 파이 지갑에 넣었다가 거래소 지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P2P로 거래를 했다가 생태계에 썼다가, 그리고 생태계에서 받으신 분들,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파이를 이제 P2P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이런 파이도 들어오고 저런 파이도 들어오고 이럴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많은 파이들이 아무리 일련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다 구분해 낼 것이냐.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분분해요, 의견이.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게 시스템상 코드 이런 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. 가능하다고 들었어요. 자,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지금 거의 주제가 그 파이, 이 파이, 저 파이, 이 파이는 G12 가격, 그 파이는 안 돼, 이런 논란이 많은데, 그러면 이게
해결책이 뭐가 있으며 어떻게 코어팀에서 지금 그거를 할 것인가. 왜냐면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논리가 있고 다 뭔가 타당성이 있습니다.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몇 년 동안 우리 쉽게 말해서 개척자라 그러잖아요. 파이오니어. 그 파이를 지금 있게 한, 처음부터 파이를 믿고 개척을 하셨던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와 파이가 존재하는 것일 텐데, 말 그대로 파이오니어가 개척자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전부터 파이를 믿고 채굴해오고 노드 돌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의 파이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조금 뭐 여유롭지 않아서 파이 개수 작은데, 아니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파이가 괜찮겠구나 하고 빨리 파이오니어가 되셔가지고 파이를 많이 매수하신 분들하고는 이건 구분을 줘야 된다라기보다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,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, 말이 현실적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,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파일을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해낼까? 그 정도의 기술이 될까? 저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구분이 된답니다.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다고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바람 엄청나게 많이 부네. 자,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,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릴게요. 그 파이냐 이 파이냐가 아니라 이건 지갑의 문제가 아니냐, 지갑을 구분을 지어주면 되지 않느냐, 저는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어팀에서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. 이제 언제까지 뭐 파이가 GCB 가격이든 뭐 어떤 정해진 가격이든 간에 그때부터 파이의 가치는 그 가격으로, 그 정도의 가치로 정해진다, 이런 공지가 뜨면은 대신에 파이오니어 지갑, 실제 KYC, KYB를 통과한 그 지갑의 그 날짜까지 들어있는 파이는 공식적으로 정해준 가격이 인정이 된다.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, 그러니까 지갑의 어떤 가치, 그 지갑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KYC라는 것 때문에 1인 1계정 지갑이기 때문에 그 지갑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파이오니어 분들은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때까지 거래소에 두었던 파이들을 빨리 그 날짜 전에 파이오니어 지갑으로 옮기겠죠. 그리고 그냥 코인러들, 파이오니어가 아닌데 거래소에만 지갑을 가지고 있고 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파이오니어가 되려고 아마 너나 나나 KYC 신청하고 파이 지갑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. 저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거든요. 그러면은 파이오니어들을 늘리는데도 분명히 어떤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파이 지갑이 안 만들어져서 파이 지갑에다 옮겨 놓을 수 없다면 그 파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, 여러분? 제가 예측하기로는 뱅샤, 집토, 이런 털지갑, 디지털 지갑, 여러분 디지털 지갑 알죠? 그거를 사용하는 게 지금 아직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고 안 된 분들, 그분들이 파일을 이미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완벽하게 KYC 통과하고 파이오니어가 돼서 그 지갑을 가질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징검다리처럼 그 디지털 지갑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일반 코인러들 KYC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는 있는데, 거래소에서 파이를 많이 구매한 파이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파이가 그 날짜 되기 전까지 빨리 그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집토나 뱅샤나 이 지갑에다 옮겨 놓고 안전하게 옮겨 놓는 거죠. KYC 통과해서 파이오니어가 되기 전까지.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뱅샤랑 집토랑 이런 털 지갑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이가 들어올 것이고 사용하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됨으로써 또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파이의 위대함 이런 것도 느끼게 될 것이고, 파이오니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
어떤 그런 솔루션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. 이거는 그냥 제 유추고요.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가 왜 지금 타이밍에 또 다시 회자되고 사람들한테 고민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는 뭔가 파이가 거래소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가격이 절대 뭐 인정할 수 없는 절대 파이의 그 가치가 아니다 라는 것도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아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말고 진짜 찐 파이의 밸류가, 가치가 세상에 나올 타이밍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고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. 네, 참 흥미로운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. 이게 지갑이 파이오니어 지갑이어야만 된다는 조건, 그리고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파이 지갑으로 옮겨져 있는 그 날짜 이후로 생기는 트랜잭션, 그 기록으로 그 파이의 가치는 정확하게 그때부터 출발선상이 생기니까 딱 정해지는 거죠. 그러면은 대혼란이 올 것 같지만 파이오니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 코인러들이 빨리 그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뱅샤나 집토 털지갑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빨리 팔아버리겠죠.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파이들도 씨가 말라버릴 것이고,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그 휴지 조각처럼 돼버릴 G12 가격으로 나중에 쳐준다고 날짜를 정해줬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냥 거래소에 있는 파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파이오니어 지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코인러들이 예를 들어 뭐 1,000원 주고 거래를 했지만, 10,000개를 1,000원씩 주고 거래를 했지만 곧 G12 가격으로 된다고 만약 공지가 뜨면은 파이오니어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할 것이고, 정확하게 G12 가격으로 될 거라고 코어팅에서 예를 들어 공지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든 파이오니어들도 파이를 그렇게 G12 가격 되기 전에 더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, 결국은 거래소에 있는 파이는 씨가 말라버릴 것이고,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, 나는 어떤 파이는 얼마, 어떤 파이는 이렇게 구분이 아니라 그 파이들이 어느 지갑에 들어가 있느냐, 그러니까는 1대1 KYC를 통과한 진짜 AI가 아닌, 봇이 아닌 정확하게 1인 1계정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그 지갑에 파이를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멋진 시나리오가 벌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라방에는 어제 마저 하지 못했던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라방을 진행을 하겠지만,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. 어제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에 어느 분이 남겨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결국 못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된다면 나머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, 요 이슈에 대해서,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이오니어들끼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도 걷는 남자, 어디라도 걷는 남자, 보알라였습니다. 우다르타.